안녕하세요. 복잡한 비즈니스에서 중복 개발을 줄이기 위한 모듈 페더레이션 플랫폼 구축, 좀 제목이 긴데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배민 공통 서비스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이 좀 넘었고 우아코는 2020년부터 계속 4년간 개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발표 들어가기 전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저희가 왜 MF를 왜 적용했는지 배민의 사례를 들어서 볼 거고, 두 번째는 본론인데 저희가 MF를 도입했던 히스토리, 그리고 모듈 페더레이션 2.0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의 발표 내용과 동일한 MF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에 대한 어떤 얘기 하나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F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배민의 사례, 어드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민 안에는 푸드 커머스, 공통 등 다양한 도메인 서비스를 지탱하는 수십여 개의 어드민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운영에는 정말 필요하지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덕트로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변경과 개발이 되는 프로덕트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어드민을 저희는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사용하게 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기획 담당자들은 해당 프로덕트를 하나만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로드맵과 어떤 것을 통합하고 어떤 것을 유지보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은 간단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PNPM과 모노레포, PNPM 모노레포, 그 다음에 터보 레포 플러스 넥스트 조합으로 저희는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기술 선정의 근거에는 사내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던 넥스트 기반 스택과 잘 맞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넥스트와 잘 맞는 터보 레포를 사용했고, PNPM의 디펜던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서 디펜던시가 겹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팀은 초기에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 점점 이제 선형적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존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 및 담당자, 그리고 팀 실별 업무 프로세스가 다른 NXM계의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메인별 담당자별 그런 업무 프로세스나 배포 주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이거를 맞추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다음에 관리 대상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개수와 작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계속 그레이 영역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코드 컴플렉트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장애 영향도가 증가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다른 업무 형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느슨하지만 효과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이제 목표를 조금 살펴볼 건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봤어요. 모노레포로 만든 현재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아키텍처는 모놀리식이라는 형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코드 그룹 안에 있는 코드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코드로 동작을 했습니다. 하나의 코드 그룹 안에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코드로 동작하다 보니까 여러 코드들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디펜던시를 가지게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멀티레포 혹은 모노레포로 모두 구현할 수 있지만, 현재 형태는 저희는 모노레포 하나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부 코드가 패키지화가 되어 여러 요소들에 독립적으로 동작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레파시토리라는 문제 때문에 디펜던시가 계속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림처럼 모놀리식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로만 웹을 구성하는 그런 아키텍처라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는 그보다 좀 자유롭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이제 각 컴포넌트 혹은 모듈 등을 이제 원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불러옴으로써 하나의 레파지토리에 이제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설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과 아키텍처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팀들, 그러니까 실팀, 뭐 여러 이제 조직의 구조 등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서 여러 업무 방식을 각자 동작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여러 컴포넌트 혹은 페이지 혹은 모듈 단위로 배포를 하고 그것을 사용자는 하나의 웹사이트로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드민을 통합하기 위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드민을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협업할 때 굉장히 많은 구조들, 뭐 레이아웃 구조, 인프라 구조,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거는 이제 초기 이제 통합한 어떤 인프라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저희는 오늘 이제 테크와 콘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과 운영에서 이런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이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 뭐 인증 인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동일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어떤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 조금 크리티컬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위에 인증 인가 시스템은 저희 회사에 이제 공용 BFF라는 걸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드민의 동일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저희 우한 공방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맨 마지막 것이 좀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에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컴포넌트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리액트 컨텍스트를 전역으로 공유해야 되는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프레임이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단위의 공유로는 해결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스트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을 실제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은 저희 모듈 페더레이션을 결정을 했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 1.0에 대한 그 도입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 페더레이션이 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을 추후에는 MF라고 줄여서 부를 건데요. 그래서 이 MF는 각각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모듈을 브라우저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로드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프로덕트로서 이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랑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용어 겸사겸사 정리하면서 일단 처음은 모듈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모듈 연합이니까 기본적으로 모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MF 최소의 단위를 저희는 모듈로 일컬을 겁니다. 요거는 어떤 번들러 기술로 만들어져도 상관없고 모듈 단위로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리고 요 모듈은 관계성이 있어요. 호스트와 리모트라는 관계성이 있는데 쉽게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리모트를 컨슘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한다인데 요거를 소비하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는 곳을 호스트라고 뜻하고요. 그다음에 리모트는 호스트에서 참조하는 그런 모든 모듈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모트는 컨슘되어 호스트에 사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호스트와 리모트 관계를 조금 더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여러 모듈은 호스트 그리고 리모트가 서로 될 수도 있고 호스트만 될 수도 있고 리모트만 될 수도 있어요. 그림처럼 모듈 A, B, C의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모듈 A 맨 위에 있죠. 감싸는 것이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는 이제 쉐어링 디펜던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이 쉐어링 디펜던시는 모듈 간 공통으로 사용되어 아까 말했던 그런 리액트 컨텍스트 같은 그런 공유 설정을 한 디펜던시를 이제 메모리적인 공유를 통해서 하나의 뭐 싱글톤 같은 그런 옵션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액트를 사용한다면 이런 쉐어링 디펜던시에는 이제 리액트와 리액트 돔 등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모듈을 동일한 리액트 컨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쉐어링 디펜던시를 컨테이너 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하고 여러 모듈은 이 동일한 쉐어링 디펜던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C, B, A 순으로 컨테이너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하고 여러 모듈은 이 동일한 쉐어링 디펜던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는 오른쪽에 있는 리모트 엔트리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읽기 전에 어떤 프리로드를 하는 개념으로 리모트 엔트리라는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그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위치를 찾아 가져오게 됩니다. 네, MF를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선 초기 러닝 커브가 가파르다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성숙도가 높지 않아 비즈니스 레벨에서 적용하기에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합병 및 분리에 유연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이런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 뱀이처럼 조직 개편이 잦은 경우에 이 장점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사실 뭐 단점으로 불확실성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전 대비 1.0이 나오면서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메이저 업데이트들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여러 단점을 뒤로 하고 모듈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MF 1.0을 도입하게 됩니다. 도입할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쉽게 제어하기 위한 영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드민을 분리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분리를 했었어요. 상단에 GMB 영역, 그다음 왼쪽에 사이드바 영역, 그다음에 가운데 실제 콘텐츠가 보이는 콘텐츠 영역으로 분리를 하게 됐고, 보통은 대다수의 어드민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곳은 빨간색의 그런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콘텐츠 영역을 서로가 개발하여 S3로 올리면 배포가 아주 쉽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 메뉴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인프라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 팀이 하나의 이제 뭐 빌드 결과물을 S3에 올리면 그 S3에는 이제 menu.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menu.json을 이제 사이드바에 제공을 하게 되고 이제 호스트에서는 그 menu.json을 가져와서 이제 정보를 사이드바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와 메뉴 형태로 뿌려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모듈 페더레이션 도입 후 얻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파지토리는 여러 개지만 그런 어드민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용성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적은 노력으로 통일된 사용성 보장,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코드 공통화 라든지 그 독립적인 업무 방식의 보장이라든지 성능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장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MF 도입 후에 발생한 문제들도 존재하는데요. 총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스트 간 리모트 의존성, 불안정한 타입스크립트 지원, 로컬에서 호스트 연동 테스트 어려움, 리모트 엔트리.js의 파일 형식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호스트 간 리모트 의존성인데요. 이것은 원격 모듈 모듈 페더레이션 1.0에서는 이 원격 모듈에 대한 설정을 빌드시에서 그것도 호스트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 사진처럼 필수적으로 모듈을 불러올 때 리모트 엔트리.js를 등록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저 중간에 리모트라는 이제 필드가 보이는데 거기 안에 리모트를 이제 이름을 정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이러한 리모트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신규 등록 시에 수정 시 호스트에서 배포가 되는 그런 의존 관계가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불안정한 타입스크립트 지원인데요. 기본적으로 MF 1.0은 모듈의 타입 서포트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외부 플러그인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이티브 페더레이션 타입스크립트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코드에 보이는 것처럼 리모트와 호스트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MF는 호스트와 리모트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빌드 타임 때 컨디션을 다 체크를 해서 설정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MF가 언제든지 리모트와 호스트가 되는 그런 MF의 철학이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와 리모트는 다른 프로젝트 레파지토리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런타임에서 그 JS 파일들을 쉐어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인데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처럼 호스트와 리모트를 별도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두 개를 띄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서 리모트의 로그 확인이 불가해 주는 건 덤이죠. 그 리모트 엔트리.js의 파일 형식 문제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 파일이 5301줄이에요. 그래서 리모트 엔트리.js가 5301줄이면 어느 정도 트리 쉐이킹이 되긴 하겠지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겠죠. 용량상의 문제라든지 브라우저 렌더링 상에서의 그 자바스크립트 이제 싱글 스레드로 도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성능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MF 1.0 도입기는 이제 MFA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고 배민 어드민 통합 계획과 함께 MF 1.0을 도입했고 통일된 사용성, 공통화 성능 등을 얻었으나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인 저희 새로운 MF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MF 커뮤니티에서는 2.0을 릴리즈했는데요. MF 2.0 업데이트는 단순히 라이브러리 버전이 2.0으로 업데이트된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MF 2.0은 MF의 구현체 리디자인 그리고 개발 환경 그다음에 기능 확장 등을 포함한 커다란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MF 2.0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부터 2.0까지 발전한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저희 페더레이션 런타임부터 저희 첫 번째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F 2.0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페더레이션 런타임인데요. 페더레이션 런타임과 더불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페더레이션 런타임을 제어하기 위한 API까지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사실 MF 업데이트 2.0 업데이트 전 올해 1월에 릴리즈가 된 건데요. 사실상 2.0의 근간이 되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페더레이션 런타임을 2.0 신규 기능과 함께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더레이션 런타임은 일단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초기 MF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살펴볼게요. MF는 개념으로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웹팩으로 만들어진 MF예요. 아마 가장 흔히 보는 예제도 웹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웹팩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팩의 기능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처럼 초기에 웹팩 생태계 내에서 개발되었고 기능이 점점 커지면서 커플링이 더 단단해졌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웹팩 안에 모듈 페더레이션이 있는 것과 이제 비슷했습니다. 때문에 MF는 다른 번들러 빌드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구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다양한 개발 환경에 혼재하는 그런 프론트엔드 환경에서는 이런 통합이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모듈 연합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큰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런타임 환경에서 MF 기능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를 했는데
웹팩과 관련된 객체를 또 직접 조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처럼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웹팩에 직접 접근하는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 과정에서 정형화되거나 그런 가이드로 이제 가이드된 그 인터페이스가 부재했습니다. 로 인해서 웹팩과 플러그인 업데이트마다 기존 기능을 동작할지 두려움이 존재해서 저희가 쉽게 건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MF 커뮤니티는 MF를 웹팩과 결합을 분리하기 위한 그런 리디자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리디자인을 통해 웹팩 커플링이 강했으나 별도의 MF로 분리하면서 커플링이 느슨해졌어요. 그러면서 MF는 여러 개념이 정리되고 페더레이션 런타임을 통해서 많은 개념이 추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크게 페더레이션 런타임과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 런타임은 페더레이션을 동작시키는 그런 환경이고 이건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페더레이션 런타임에서 동작할 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래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적인 용어는 페더레이션 호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MF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우리가 소스 코드로 실행시킬 그 모듈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듈 페더레이션 환경이 변경이 되면서 MF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실행이 되게 돼요. 웹에 접근하면 페더레이션 런타임 환경이 생성되고 페더레이션 런타임은 MF 내 어플리케이션 환경이 동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컨테이너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래퍼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좀 순차적으로 런타임 만들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띄우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MF에 페더레이션 런타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구조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런타임에서 어플리케이션 내 코드가 페더레이션 런타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어를 위한 API를 페더레이션 런타임 API라고 합니다. 페더레이션 런타임 API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계 및 번들러에서 MF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더레이션 런타임 API를 참조한 형태로 모든 이제 번들러는 MF 빌드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페더레이션 런타임은 런타임 플러그인을 통해서 MF 기능을 이제 플러그인 단위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 플러그인은 페더레이션 런타임 내에 각각의 컨테이너 생명 주기를 활용할 수 있고요. 페더레이션 런타임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페더레이션 런타임을 통해 MF는 웹팩과 강한 결합을 끊어낼 수 있게 됐고요. 이제 MF는 자체적인 라이브러리와 API를 통해 구현되고요. 이는 다양한 환경, 생태계에서 MF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또한 페더레이션 런타임에서는 각종 API를 통해 MF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하고요. 이는 우리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 확장을 수월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매니페스트 프로토콜인데요. 저희 MF 2.0부터는 매니페스트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MF 프로젝트도 다른 JS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JS를 위한 그런 진입점, 엔트리를 위한 JS 파일을 생성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모트 엔트리를 이제 프리로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요 이름을 리모트 엔트리.js로 만들어서 이제 요걸로 갖고 통신을 합니다. 어떤 모듈을 소비하고자 한다면 모듈의 리모트 엔트리를 불러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MF 2.0부터 JSON 형태의 매니페스트 파일로도 엔트리를 생성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JS 엔트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요 다음은 이제 MF에 대한 모듈들은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모듈의 이름부터 이제 공유 의존성, 외부에 제공할 모듈, 번들된 청크의 정보 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mf manifest.json 파일을 이 정보를 JSON 형태, 즉 선언적인 정보를 표현하면서 코드를 최소한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불러오고 인식하는 과정에서 JS보다 굉장히 성능적으로 우위 형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JSON 형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 환경, 배포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타입 힌트, 이제 타입 안정성을 위한 장치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MFA는 타입 손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MFA의 모듈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처럼 동적 모듈 로드와 모듈의 독립성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요. 이제 모듈 A를 이제 로컬에서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환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는 트랜스파일링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트랜스파일링 과정에서 TS 이제 트랜스파일러는 이 친구를 타입적 에러가 있다, 아니다를 이제 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실제 빌드까지 넘기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로컬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서비스 사이 시점에 저희는 타입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고 MFA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기능 이걸 추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 그림처럼 모듈 B도 A처럼 TS 형태로 트랜스파일링을 중간에 하게 되고 모듈 B를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듈 A가 B를 동적 모듈 로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요 모듈 A의 로컬 환경에서는 트랜스파일링 시점에 이 모듈 B의 프로덕션에 동적 모듈 로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타입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적 모듈 호출은 저희의 로컬 환경, 트랜스파일링 시점의 타입 체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모듈 타입 힌트라는 동적 모듈 타입 힌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에 자동으로 외부 모듈 타입을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듈 A에서는 모듈 B의 D.TS,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있는 D.TS를 참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 B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원격 저장소의 D.TS 파일에 변경 사항이 생겨도 트랜스파일링 시점에 이를 쉽게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모듈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다 타입 세이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 도구 지원의 확대인데요. 모듈 페더레이션 기반의 서비스는 여러 모듈이 하나의 브라우저 런타임에서 결합되어 제공됩니다. 그런데 여러 모듈이 결합되어 하나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것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데 이제 필연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듈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MF로 구성된 서비스에서 하나의 모듈을 담당하는 개발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호스트가 개발할 모듈이 잘 호출할지, 리모트들이 잘 호출할지, 이런 공유 의존성이 의도대로 공유되고 있을지, 굉장히 그 고민들을 어떤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디버깅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2.0에서는 이제 MF 2.0에서 커뮤니티는 이런 개발자의 고민을 덜어줄 그런 개발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이제 두 가지인데 글로벌 페더레이션 객체와 개발 도구 익스텐션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글로벌 오브젝트, 그러니까 전역 객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 해당 객체는 페더레이션 런타임 피처와 함께 적용된 기능인데요. 이제 개발자는 콘솔을 통해서 페더레이션 전역 객체 접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역 객체를 통해 모듈들의 정보, 플러그인, 모듈 로드 정보, MF 컨테이너 인스턴스, 그 다음에 공유 의존성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더레이션 이제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런타임에 등록된 모듈들의 MF 컨테이너 인스턴스들을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이제 MF 모듈 개발자는 내가 설정한 모듈의 인스턴스가 잘 호출됐는지 리모트가 잘 등록됐는지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객체 외에도 이처럼 어떤 게 어떤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 크롬 익스텐션을 통한 개발자 도구까지도 지원을 하게 되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크롬 익스텐션, 구글 확장 프로그램은 페더레이션 런타임의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모듈들의 엔트리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등록된 모듈을 계층화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특정 모듈의 엔트리를 프록시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트의 특정 모듈의 경로를 제 로컬로 바꾸어 개발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 기능으로 문제 해결을 이제 세 가지를 했어요. 이제 호스트 간 리모트 의존성, 요거는 페더레이션 런타임 API를 통해서 문제 해결했고, 불안정한 타입스크립트 지원의 경우에는 다이나믹 타입 힌트를 통해서 타입스크립트 런타임 연동 문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리모트 엔트리.js의 파일 형식 문제는 매니페스트 프로토콜 통한 파일 형식 문제 해결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문제가 해결됐지만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기존의 문제 5개가 있었죠. 2.0으로 인해 5가지 중 3가지의 문제, 4가지가 있었는데 4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해당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런 3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리모트 개발 환경이라든지 공통 코드 관리 방식이라든지 런타임 리모트의 관리 시스템 부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리모트의 로컬 개발 시의 절차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호스트를 띄울 수 있어야 리모트 프로젝트로 온전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호스트를 선택하고 로컬 환경에 클론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호스트 서버와 리모트 서버를 여는 데까지 필요한 과정이 복잡해요. 다른 리모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 서버를 닫았다 여는 그런 과정들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MF 환경에서 리모트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호스트랑 관련 없는 코드를 강제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호스트 A의 리모트 호출 코드를 모두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호스트 코드의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런 런타임 리모트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등록은 가능하지만 런타임에 등록된 리모트를 관리는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이후의 관리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트를 새롭게 배포하지 않고 리모트를 등록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도구, 어떤 어드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길었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MFP라고 하는 진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좀 길었죠?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듈 페더레이션 플랫폼을 줄여서 저희 MFP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MF 2.0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됐지만 해결 안 된 것도 있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MFP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MFP가 필요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요. 다음 그림처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 모듈이 있고 브라우저가 있는데 요 처음에는 그림처럼 단순한 관계로 쉽게 정의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림처럼 모듈이 증가하고 사용처도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사용처가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가 어려워지고 어떤 곳에서 어느 모듈을 의존하는지 찾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듈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찾거나 기억으로 의존하거나 프로덕트를 들여다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듈에 대한 정보들, 그 정보들을 여러 정보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여러 정보를 기입해두면 해당 모듈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어느 버전이고 어느 이름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페더레이션 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페더레이션 정보와 모듈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DB를 만들었고, 이 DB를 통해서 여러 MF 어드민과 여러 호스트 리모트에서 API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API는 굉장히 단순하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안에 복잡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API는 MF 어드민과 대상 호스트 리모트 모듈에서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 그걸 다 하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기 때문에 3가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민 엑조디아라는 이름 익숙하죠? 엑조디아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고, 두 번째는 리모컨을 통한 원격 제어, 세 번째는 이제 리모트를 통한 로컬 개발 DX 개선 기능,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민 엑조디아라고 하는 저희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엑조디아라는 이름처럼 저희 모듈 페더레이션은 여러 군데 이제 잘려 있잖아요. 잘려 있고 그거를 같이 합치기 위해서는 5개가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착안해서 엑조디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3가지 포인트에서 저희는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에 대한 중앙화, 라이브러리를 통해 중복 코드 성장을 중앙화하는 그런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틸 함수 컴포넌트 제공.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2번 개발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 라이브러리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돼요. 번들러, 런타임 페더레이션, 런타임 플러그인, 그다음에 컴포넌트, 이렇게 4가지인데요. 번들러는 MF 환경 구성을 위한 번들링 환경별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현재는 넥스트랑 비트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런타임 플러그인, 런타임에서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MF 런타임 플러그인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좀 이따가 더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런타임 페더레이션은 런타임에서 MF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유틸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컴포넌트, 저희 리액트 MF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 컴포넌트를 모아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넥스트와 리액트 이제 라우터 돔은 서로 라우팅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호환하기 위한 그런 통합 라우팅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리모컨이라는 개념, 뭐 저희는 딸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격 제어를 저희는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은 페더레이션 헙이라고 하는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서버와 배민 엑조디와 MF 어드민을 통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플로우에서 본다면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근하면 페더레이션 런타임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MF 라이프 사이클이 실행이 되면 그 안에서 before init, before request, on load 같은 과정에서 가장 처음 before init에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리모트 조회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호출을 해서 요거를 이제 동적으로 호출하고 하는 것을 이제 어드민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런타임 플러그인 기능, 엑조디아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요. 그래서 런타임 플러그인은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MF 라이프 사이클의 특정 동작을 수행 가능하도록 설정이 가능해요. 저희는 이 기능에 앞서 설명드린 배민 엑조디아 번들러와 함께 동작하도록 구현했어요. 그래서 배민 엑조디아에서는 번들러별 빌드 플러그인과 리모트 API를 런타임에 조회하는 그런 리모트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번들러별 플러그인 내부에 리모트 플러그인을 라이브러리 내부 코드에 내장시키게 돼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따로 플러그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 플러그인을 처음에 사용함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그 API를. 그래서 엑조디아 번들러 플러그인으로 번들된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런타임에 리모트 플러그인에 의하여 리모트 조회 API를 호출하고 렌더링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용자가 페이지에 접근하면 MF 런타임 이닛 시점에 런타임 플러그인 기능이 수행되고, 이때 접근된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리모트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조회된 리모트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리렌더링이 돼요. 근데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샘플인데, 일단 이미지 처음에 보면 등록된 리모트가 리모트 1만 있는데, 여기서 리모트 2를 등록하면 가운데에 리모트 2가 런타임으로 추가된 거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고, 그러고 저희가 계속 쭉쭉쭉 넘어가면 저런 정보들로 이제 API를 받고 하는데, 이걸 새로 고침하면 왼쪽에 사이드바가 이제 런타임으로 쉽게 등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희는 원격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설명과 예시를 통해 보았던 리모트들은 이제 MF 어드민을 통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MF 어드민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리모컨을 이런 MF 어드민에서 방 예시에서 본 것처럼 리모트 2가 등록돼 있죠. 그래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또 리모컨에서는 버저닝 등의 여러 기능 등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등은 그런 모듈 단위의 버저닝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S3에 정리를 해주고 이것을 쉽게 이제 저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모트의 로컬 개발 DX 개선, 요거는 그 다음은 이제 리모트의 로컬 개발 DX를 개선했는데, 여긴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DX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서 이거를 쭉쭉 줄여서
4가지로 가능하도록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략해서 저희는 리모트 개발 서버 실행 절차를 굉장히 간략히 했어요. 그래서 서버를 안 내려도 되고 리모트 등록을 설정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게 이제 vhost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요 4가지 스텝만 진행을 하면, 스텝 1, 2, 3, 4를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으로 나뉘어진 테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vhost 영역은 빨간색, 그다음에 리모트 영역은 파란색인데, 이 vhost를 통해서 리모트를 어떠한 리모트든 테스트를 가능하게끔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API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스위치를 통해 인증 기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는 드롭다운 UI까지 제공을 해서 스위칭을 해서 로컬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MF 2.0을 사용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플랫폼, 그러니까 인프라 시스템 등을 구축을 했고, 리모컨, MF 인프라, 로컬 DX 개선을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F 어드민을 통해 호스트 리모트 관계를 정의하고 쉽게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오버됐는데 빠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인데요. 옴니다이렉셔널 쉐어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설명해보면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2개가 돼서 호스트 리모트 구조가 되었어요. 이런 관계들은 모듈 3, 4처럼 여러 개로 증식하겠죠. 이때 모듈 5가 가장 상위의 호스트가 됐고, 모듈 1, 3는 호스트면서 리모트가 되겠죠. 이런 관계는 수없이 늘어나고 증식될 거예요. 이런 모듈 페더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옴니 다이렉셔널 쉐어링이고, 이를 전방위적 공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듈 페더레이션에서 모듈은 그림처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의 컴포넌트일 수도 있고, 하나의 텍스트일 수도, 페이지일 수도 있겠죠. 저는 모듈 페더레이션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모듈을 정의하고 언제든지 재활용해 서로를 참조해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옴니 다이렉셔널 쉐어링을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고, 모듈 페더레이션을 사용할 때 호스트 리모트 관계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